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회원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사도 위태로워서 통으로 분양했던 물량들이 공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이건 거의 미분양의 덫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엄청난 위기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흔히 중소형 건설사들이 이런 위기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대형 건설사들도 지금의 부동산 위기 앞에서 상당 부분 자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룡시대는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그러니까 급박한 환경변화가 멸종을 불러온 것처럼 지금 대형 건설사들도 그리 안전하지 못한 급변하는 분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신세계건설이 대구 아파트 무더기 미분양이 지속이 되는 바람에 이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공매 시장에 나섰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이마저도 계속 유찰이 된다는 거죠. 누가 아주 시원스럽게 공매로 나온 물건에 대해서 집어가려는 분위기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애만 끓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빠르게 자금 회수를 해야 할 건설사 입장에선 초조해질 수밖에 없고요. 신용도마저도 아래로 떨어지는 강등의 수순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도 더욱 빡빡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금융권, 오늘 시중은행 여러 곳이 영업정지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드문 일이죠.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등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업무 일부 정지 78일을 때렸는데요. 가뜩이나 PF 문제, 가계부채 문제가 가중이 되는 상황에서 불법 외환 송금에 연루가 된 사건이 터지면서 이 금융권에 대한 불안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이거 다 이자 장사잖아요. 이 와중에도 이렇게 금융권에서의 불안한 모습, 건설사와 연관된 이 PF 문제가 얼마나 투명하게 처리가 될지도 의문이고요. 아무튼 굉장한 사건이 오늘 터졌습니다. 유사 이래로 이렇게 시중은행이 영업정지를 먹었었던 적이 있었는지 굉장히 큰 사건이 터진 걸로 보이죠. 금융권과 건설사, 참 여러모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아무튼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 미분양 물량 123세대가 통으로 공매로 내놨었는데 앞불사 이마저도 전부 다 유찰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이전 같았으면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신세계건설이 대구 쪽에서 분양 성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물건이 없을 정도로 나오는 족족 분양 완판을 찍었었는데 지금 대구는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분양 한파를 겪고 있거든요. 당초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는 최초 분양률이 1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이 시달리면서 엄청난 분양 한파를 정면으로 맞고 있었는데 최후의 보루 공매로라도 넘겨서 자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세 차례나 유찰이 되면서 지금 최저 입찰가는 12억 6천으로 낮아졌습니다. 아직도 너무 높은 것 같죠. 이렇게 공매로도 판로가 뚫리지 않으면 다시 물량을 회수해서 파격적인 할인 분양으로 들어갈 가능성 높습니다. 근데 워낙에 대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지방 분양 시장의 한 단면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정확하게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대형 건설사 간판을 달았어도 그리고 입지가 비교적 괜찮아 보여도 기본적으로 수요가 없다는 거죠. 사줄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벤츠, 아우디, BM, 포르쉐를 찍어내도 이걸 사갈 사람이 전무하다는 얘기. 그러니 아무리 아파트를 럭셔리하게 지어놔도 그냥 공매 현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엄청난 미분양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시장은 이걸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기 때문에 집값은 지금의 하향세라는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설 거라고. 근데 이건 지금 부동산 전체 히스토리가 올해 들어서 극적으로 바뀔 것에 대한 전망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예전에 보여왔던 부동산 사이클상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전망인데 완전히 틀린 거죠. 이젠 부동산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 공급이 수요를 더 이상 창출해내는 시대는 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수요가 완전히 태세 전환, 수요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물이 줄어들고 있어서 공급을 채워줄 만한 수익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의 대표적인 태세 전환은 웬만해선 안 사, 이겁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분기점,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코페르니쿠스의 전환,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설로 바꿔야 할 만큼 부동산 시장의 이론적인 정설은 다 뒤집어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최근에 오피스텔 소유자 60%가 50대라는 지표가 발표가 됐죠. 지금 이렇게 수요가 더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겠다라는 분위기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해주는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이 오피스텔을 사들였다는 건 앞으로 세를 줘서 노후 자금으로 돌리겠다는 거고 안정적으로 월세 통해서 현금 흐름 확보하겠다는 건데, 그러니 당연히 60% 이상이 오피스텔을 보유한 연령대로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50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완전히 임차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들인 건데 지금 오피스텔 가격대가 완전히 마피는 그냥 상식일 정도로 담보 가치가 훅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무리하게 자금을 몰아넣었던 분, 특히 대출을 끼고 들어간 분들은 상당히 매매를 통해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워낙에 오피스텔 가격이 초기 분양가도 까먹어버리는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본인 자금으로 들어간 분들이야 월세 수입을 내야 하는 건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고 있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50대가 보유한 오피스텔 세입자 대부분, 그러니까 70% 정도 되는 비율이 203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젠 그렇게 클래식한 방법, 그러니까 청약해서 내가 아파트로 내 집 장만을 해서 들어가 살겠다는 수요가 완전히 그 파이 자체가 뽀개졌다는 걸 알 수 있죠. OP 거주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도 비교적 높았고요. 주로 오피스텔은 역세권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주변 인프라 만족도는 꽤 높을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물론 다른 2030들은 위험한 투기 영끌 통해서 아파트로 접근을 했지만 대부분의 젊은 층들은 이제 주거에 대한 가치를 단지 자산 가치로 몰빵하지 않고 그냥 거주하는 개념, 캐주얼하게 가기 때문에 굳이 집에 목을 거는 일은 없다는 분위기로 흐른다는 거죠. 이거 세대 간의 정확한 주거에 대한 의미가 딱 분리돼서 보이지 않습니까? 50대 이상은 자산 가치로 더 잘 굴려서 수익을 내려 하고 20대, 30대는 그냥 편하게 언제든 옮겨갈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단순 주거 개념으로 가는 것. 이런 도식이 딱 나오게 되니까 당연히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매매 시장이 거의 파토가 날 정도로 거래 수준이 아래로 훅 떨어진 건 단순히 부동산 사이클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기적인 부동산 현상이 아니라는 것. 결국 젊은 층은 대부분 주거를 더 이상 복잡한 가계부채 떠안고 일생토록 짊어져야 할 가치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그 윗세대는 집을 수익을 꼭 내야만 하는 중요한 자산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집에 대해서 설거지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부모님 세대 때 잔뜩 올랐던 집값을 굳이 똑같은 자산 개념으로 간다면 지금 집값 떨어지는 게 장난이 아닌데 굳이 무리하게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홍시가 돼서 떨어질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집값 하락의 지표로 볼 때도 정말 실제로 재현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50대 이상의 60%가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하락세 만만치 않습니다. 송도 쪽 오피스텔은 마피가 거의 최대 1억까지 붙은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호가가 전용 8호제곱 같은 경우는 5억 9천까지 떨어지고 있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피스텔 상황이 안 좋은 건데 이게 월세라도 쭉쭉 뽑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1억 마피라는 손실을 보고라도 팔고 빠져나오려는 몸부림을 칠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단지 송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죠. 서울, 경기, 인천 공통적으로 오피스텔은 40% 이상 거래가 급감을 하면서 전형적인 거래 절벽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상태로는 도저히 오피스텔은 제값 받고 나올 수 없는, 계속해서 그 가치가 아래로 떡락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위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50대가 받은 건데 지금 OP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라 해서 일단 자금을 끌어모아서 사두기만 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했던 것들 족족 마이너스 피해가 나오고 있죠. 수요가 다 말라붙었어요. 입주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는 여전히 50%에 미치지 못하는 입주율로 피가 평당 1,000만 원 이상 붙었던 것들도 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신화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서울 요지에 있는 곳들 하락세 상당 부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압구정 현대 2차 13억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일원동 개포 우성 7차 역시도 7억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잠실 주공 5단지 역시도 1억 원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강남권 중에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이라 할 수 있는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는 4억 6천까지 실거래가 나왔는데 여기는 특히 분담금 문제가 걸려서 가구당 추가로 5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눈 튀어나올 수 있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는 이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비실비실 조짐을 보였었고요. 본격적으로 아파트 역시도 더 이상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는 시대는 갔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경매 시장에서 뭐 더 이상 자기 집 설거지 해줄 사람 없으니까 그걸 끝까지 몰고 가야 할 상황인데도 그냥 대책 없이 경매로 휙 넘어가 버리는 일은 엄청난 증가세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입자를 들였는데 보증금마저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집주인들 때문에 세입자들이 경매 신청을 하는 강제 경매가 폭주하는 현상, 지금 역전세, 깡통전세 위험도도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가 증가를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부동산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럼 이젠 부동산 DNA 자체가 바뀌고 있는 시점이어서 굳이 뭐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낼 만한 여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급이 수요를 유인한다 해도 수요의 성향이 그리고 여력이 완전히 말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집이라는 시스템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개념 다시 리셋될 가능성 아주 큽니다. 당연히 집값의 가치 내려가겠죠. 잘 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